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먼저 좀 시황 좀 살펴봅니다. 지수가 시장이 좋은 듯 좋은가요? 나쁜 듯 나쁜가요? 기관들이 참 대한민국 기관들 수급 행태 보면 대한민국은 망한 나라지 뭐 망한 나라. 자, 좀 수급과 함께 시황 살펴보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언제나 코스닥은 상향지표로 선행지표로 살펴볼 만한 게 없으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좀 수급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전에 뭐 지난주 후반에 지난주 후반이죠. 그래서 뭐 PBR 저PBR 저평가주들 지주사부터 시작해서 은행, 보험 그동안 많이 소외되고 힘겨웠던 종목들이 대거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왜 튀었는지. 얘네들도 보면은 수급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도 대형주지만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좀 샘플로 좀 체크해 보면서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하고 다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관련된 종목들 또 수급 종목들 좀 다시 한번 또 점검 체크해 보고 갈게요.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쁜 듯 하지만 나쁘지도 않고 좋은 듯 하지만 좋지도 않고 이게 방향성 모르고 헤매고 있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종목별로만 움직이는 장세가 됩니다. 철저하게. 같은 테마나 같은 종목군이라고 하더라도 섹터라고 하더라도 같이 움직임이 없이 종목별로 움직이는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라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진짜로 녹록지가 않은 시장 장세 종목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수급하고 시황을 좀 봅니다. 어제 외인들이 금요일날 2만 개 넘게 선물 매수하고 기관들 현물 매수하고 외인들 현물 매수하고 대거 코스피를 중심으로 강한 장세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코스피 반등에 비하면 뭐 세 발에 피고 분위기가 전혀 좀 다르죠. 뭐 이 또한 여전히 에코프로의 저주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마 외국계 쪽에서 뭐건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골드만삭스였나? 에코프로 언더 퍼퓸에 대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2차전지 이제 힘들다, 안 된다. 매도해라, 그 얘기죠. 자, 오늘도 여전히 외인들은 매수했습니다. 현물 매수.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기관들은 하루 만에 대거 매도를 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매수하는 듯 하더니 오늘 기관들 매도 계속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우리 훌륭하신 개관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하루살이 인생 사는 우리 개미들도 많지만은 기관들도 이게 하루살이 인생 사는 애들이라 불쌍해요. 선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349인가요, 오늘? 349. 35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밀려서 350 아래로. 스피200도 어제 고점이 353. 이틀 만에 강하게 올려놓고 눌렀는데 반등할 때도 코스피는 상당히 흐름을 좀 좋게 만들었는데 그죠? 코스닥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횡보만 하고 있고 기관들 연기금 대거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저 PBR과 저평가 종목들 그동안 소외됐던 지주사부터 시작을 해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쪽이 코스피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뭐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체크하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웨인드 당일날 지수가 오늘 외인들 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어제는 콜 매수하면서 올려놓고서 오늘 콜 매도가 많았는데 개인들은 주구장창 콜 매수를 하고 외인들은 품 매수에 콜 매도를 하고 있죠. 어제 이틀 동안 그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위에서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코스피는. 콜 매도 때리면은 시장만 횡보를 하거나 밀려도 저거는 수익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옵션 구조가. 이틀 동안 옵션이 전 몇십 배 올랐다고요. 몇십 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는지. 이 구조를 알면은 쉽게 개인들이 콜 매수를 안 하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어, 개미들은. 그래서 개미들인 거예요. 350, 360, 355 정도를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여기서부터 오른 거를 놓고 보면은, 자, 저점이 0.1이잖아요. 그죠? 0.04였잖아. 0.1에서 고점이 얼마야? 2.8이었잖아요. 0.1에서 2.8까지 올랐으면 몇 배가 오른 거야? 27배 오른 거잖아요. 27. 그죠? 7. 0.1을 잡고 보더라도. 근데 0.04였으니까 저점이. 그죠? 오늘 뭐 좋게 0.1을 잡고 보더라도 0.1에서 1이면은 10배고 2면은 20배고 2.8인 28배 오른 거죠. 이틀 만에 28배 오른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으니 그 정도 올랐으면 뭐를 보여준다? 당연히 위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은 뭐를 한다? 그게 더 갈 거라고 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서 아까 2.8포인트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옵션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더 간다고 죽어라고 콜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변동성을 또 만들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추세가 추세장과 화랑장이기 전에는 여기서 또다시 어제처럼 금요일처럼 강세 장세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서 지수가 오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은 오르겠지만은 금요일날 고점까지 올라가거나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옵션은 매도하면서 외인들이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인들은 콜 매수할 거예요. 지수 올라간다고. 구조와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지수 핸들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화랑장이 오기 전에는 그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옵션의 수익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옵션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옵션 파생 게임이 그러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의 흐름과 구조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외인들은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 외인들이 만들어 놓은 파생 구조보다는 더 오버슈팅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300, 50, 55까지 갔었는데 외인들의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사실 손실권이죠. 위쪽은 그죠? 이 얘기는 뭐다? 오늘 이번 주가 내일 모레가 만기잖아요. 내일 모레. 지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오늘 콜매수를 또 한창 했다라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절대 화랑장이 오기 전에는 지수를 함부로 저렇게 올려서 연속해서 올려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미국이 또 녹록치 않은 장세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녹록치 않은 장세가 과매수권에서 쉽지가 않은 반등을 하고 또 고점을 넘어서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여기서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작든 크든 또다시 신고가 가기보다는 되게 부담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 참 어려워요, 지금. 판단하기가. 그러니 매수 게임보다는 매도 게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인들일 거고, 개인들만 매수 게임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도 분봉에서 과매수권 올라갔으니 과연 자리는 이 자리인데 그죠? 여기였는데 또다시 이 자리에서 과연 여기네요 그죠? 비슷한 모습이네. 또다시 며칠 뒤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또한 좀 생각을 해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아닌데 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되발락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지만 내일 모레 글피
만기 지나면은 연휴잖아요. 그죠? 만기 지나면 딱 연휴인데, 만기가 연휴 전날인데, 과연, 과연. 자, 보여지는 수급 구조는 녹록지는 않은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미국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접어놓고 보자라는 거. 접어놓고 보자라는 거.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이고,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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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 자, 그럼 코스닥은 어쩔 것이냐. 코스닥은 뭐, 죽어라, 죽어라, 기관들 죽어라, 죽어라, 매도해대고, 외인들도 매도하지만, 기관들 뭐, 죽어라 매도합니다. 씨. 우라질로 뭐, 쓰레기 새끼들. 담놈의 새끼들. 기술적인 흐름은 딱 좋아요. 하락파동 나오고서. 하락파동 나오고.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급 구조상 기관들이 죽어라고 매도해야 되니까 외인들도 그냥 관망이에요. 그냥 적당히 땅 모양 수급 구조와 모양새는 그러합니다. 적당히 기관들 매도세가 워낙 막판에 강해지니까 외인들 매수를 돌려도 지수가 안 움직이는 거죠. 기관들은 왜 저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기관들도 뭐 똑같습니다. 개미들하고 똑같이 하루살이 인생들이에요. 저 인간들은 반무지랭이 인생들 사는 애들이니까 대한민국 개관들은 일부만 좀 스마트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바로는 대부분은 똑같이 개미들하고 하루살이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이벤트 드리븐에 목매고 있고 이리 움직이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 저리 움직이고 뭐 줏대 없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그게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방향성 없이 움직여지는 장세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저 PBR주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관 애들도 뭐 거기 목매는 거지 뭐 다 잘라내고서 그쪽으로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투신 상호펀드 애들은 코스닥은 완전히 저기 몰살 시키는 분위기고요. 있는 자금은 그렇게 그냥 흔히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그냥 못 매면서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잘라내는 거죠. 걔네들도 뭐 무슨 개인들 그 테마 매매하듯이 조금 다른 개념의 테마 매매인 거지. 그렇게 먹고 사는 애들인 거죠. 그들도 불쌍한 족속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고 있노라면은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못 견디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개관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들도 같은 동포인데. 자,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개관들은 코스닥을 미워하고 있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이벤트 드리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종목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종목에 신경 써야 된다. 기아차가 신고가를 가고 현대차가 급등을 합니다. 기아가 신고가 갔어요. 그죠? 기아가 신고가를 갔다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죠. 신고가를 갔어. 제가 기억에는 기아차를 놓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물어봤어요. 기아차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유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왜 매수를 했냐고 여기서. 그래서 기아차 시간이 걸려도 갈 거니까 보유하실 분은 보유하세요. 몰빵해 놓은 거 아니면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고가 하잖아. 네. 보유하고 있을까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두 손 두 발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잘 만들어가죠, 연봉. 일단 개급등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못 갔지만 삼성물산은 중장기 포트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얘도 신고가 가고 있죠. 11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했던 겁니다. 지주사는 분명 삼성 쪽뿐만이 아니라 지주사가 한번 움직일 때가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올해 움직였습니다.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럼 종목들을 보면은 얘도 좀 수급 관점에서 좀 볼게요. 일봉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으니 주봉으로 좀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 월봉으로 좀 볼까요? 분기봉으로 볼까? 분기봉으로 한번 봅시다. 자, 분기봉으로 보면 이 대형주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거래 터트리고 어떤 상단이 여기죠, 그죠? 결국에는 무슨 만듭니다. 그 관점에서 만들어 간다. 3년이 걸려서 만드는 건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 거래 빵 터트리고 만들어서 올라가잖아. 코로나 밀렸었던 거고. 기아차, 기아도 마찬가지. 단지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잡혔던 자리도 기가 막히네. 점 돌파도 기가 막히고. 저점 잡혔던 자리. 얘네들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거고. 종목별로 개별주로 가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은 얘네들은 3년이 걸렸지만 종목으로 볼 때는 3개월 정도가 걸리죠. 이 패턴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패턴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삼성화재가 12% 가는 거 그 시장이 아 진짜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삼성화재가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지만 삼성화재가 하루 12%가 올라가냐 지랄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12%로 올라간다고 이거는 시장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뭐 코로나처럼 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장세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장세에서 저 PBR PBR도 뭐 저 PBR 어디 갔어 PBR? 얘는 뭐 저 PBR도 아닌데 그죠? 어쨌거나 보험사들도 대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삼성화재가 어떻게 12%나 오르냐고. 미친 거지. 미쳤다고 표현하니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쉽지가 않은 장세였다는 얘기지. 삼성화재가 지금까지 12%, 10% 이상 오른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조그마한 보험사들이야 올라갈 수 있지. 삼성화재가 실하고 어떻게 10%, 12%가 올라가냐고. VI가 걸리고. 아무튼 그러했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예, 목요일날 그러했는데 자 이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아 그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PBRG의 급등 의미와 뭐 시장 뭐 얘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장세란 말이에요. 비정상. 시장이 미쳤단 이야기예요. 해먹을 거 없으니까 갖다 들이대는 거라고 돈질하는 거라고요. 풀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리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아 이게 최고야 막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뭐 저의 생각과 저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 잘 챙기신 분이야 뭐 축하드릴 일이고 좋은 거지만 이런 애들이 하루에 12%가 계급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선에서는 이해하는 선에서는 상식선에서는 시장은 비정상적이었다. 지금의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정상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거는 미쳤다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볼게요. 대형주들은 그렇게 움직여서 며칠 동안. 오늘도 현대차는 또 올라가면서, 그죠? 현대차 EV도 계급하고, 기간에 뭐 급등을 합니다. 누가? 기관 애들이 그런 거, 기관 애들이. 코스닥은 다 매도하면서, 갔다가 과열권 만들어. 이 과열권 만든 애들이 또 올라가느냐? 진짜 못 올라간다고 지랄하고. 개미들 다 잘라내고 또 저런 거 올라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간 애들이 또 뭐가 있나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야 뭐 고만고만했고 나머지 애들이 지수 바싹 땡겨 올린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지주사들도 가다 보니까 뭐 LG부터 CJ, 한화, 두산 지주사들 올라가고 보험주도 올라가고 삼성물산 가고 금융주들 올라가고 은행주들 계급등하고
이러면서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애들은 뭐 단기간에 과매수권 들어갔으니까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쉬면서 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렇게 단기간에 과거에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패턴을 그리는지도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많이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죠. 단기간에 급등하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지 될 겁니다. 또한 좀 같이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요지는 제가 생각하는 최근 장세 요지는 뭐 이슈가 뭐 저 PBR주부터 해서 저평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저 PBR이 의미가 있기는 해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또한 대형주의 테마란 이야기예요. 이벤트 드리븐. 전문 용어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개미들 표현으로 테마. 그때그때 대형주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이벤트 현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는 계급등을 하는데 내 종목은 지랄하고 안 가. 그러니 그거 못 견디는 개인들은 또 어떻게 한다? 개별주들 쫙 팔아가지고 손절해가지고 또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얘를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세가 나옵니다. 손절했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반드시 99%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관 애들, 연기금 애들도 저짓거리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외인들도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과열 들어가면은 단기간에 과열 들어가면은 추가 상승하기는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은. 지나치게 계속 뭐 언론에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현혹되거나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게 시장 지수를 조금 왜곡하는 현상도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 왜곡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으니 되지 않으시면 좋으라고 봅니다. 청취자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방송에서 기관 애들 엄청나게 욕을 최근에 특히 많이 했는데 아우 우라가 치밀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장 상황이 그러니 되게 아껴서 그냥 매매를 하는데 종목 한두 개씩 매매하는 것들이 잘 만들어져 올라가죠. 그죠? 좀 봅시다. 종목들 좀 먼저 매매했던 종목들 좀 볼게요. 지난주에 지수 안 좋을 때였죠. 지난주 코스닥 특히 계속 급락을 할 때 우리 종목들은 잘 만들어져서 로버스타는 일부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이전에 매수했던 건데 1월 30일 날 이거는 뭐 수급 라인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니까 여기가 거래 터졌던 수급 저점 자리잖아. 절묘하게 거기를 계속 지지하다가 툭 올려쳤죠. 31일이었죠. 31일? 30일? 날이
31일이었는데 30일로 나와. 31일이죠? 1월 31일? 31일. 31일 날 튀어 올라와서 21,000원, 22,000원 분할 매수. 종가에 또 절반 매수했죠. 종가에 매수했다. 종가에 얼마? 제가 19,830원. 19,800원. 매수해서 31일 날 매수해서 2월 1일 날 시간에 상한가 가지고 그날 또 매도했죠. 가위로 분할 매도했죠. 이날 사과는 아침에 샀었는데 이걸 매수 못했어. 이걸 매도하면서 뭘 샀느냐? 펜텍을 샀어. 펜텍이 오늘 종가상으로 음봉이 됐는데 펜텍을 매수했다. 펜텍을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종가 부근에 팔고 어제 저점에 또 매수해서 금요일날 저점에 또 매수해서 4,600 이하에 매수해가지고 종가 올려놓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가고 오늘 갭 떠가지고 쭉 쳐가지고서 위에서 또 분할 수익 챙기고 이거 또 한 번 매매를 해야 된다. 내려오면 반도체 중에 유일하게 튄 종목.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기관에도 물량 쏟아지는 바람에 물량도 많지 않았는데 아이씨 그래서 기관 애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씨 쓰레기 새끼다. 만들어가는 애들 막히게 아시아나 IDT를 다시 한번 매수했으면 좋았는데 시황이 영 오늘 꾸리꾸리 하다 보니까 펜텍 집중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이제 매수해서 며칠 보려고 했던 종목이 오늘 또 양봉으로 기간외인 수급으로 쭉 올라온 게 있고 종목은 언급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시아나도 2번 매매해서 기다리고 있다 딱 수익 챙기고 또 매수해서 절반 매수한 거지만은 시간에 상한가 가서 분할 수익 챙기고 저점에서 펜텍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해서 올려치는 거 또 오늘 수익 챙기고 시장이라도 한 종목씩 두 종목씩은 잘 만들어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현재 물려 있거나 물려 있다가 반등하거나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그냥 3, 4%, 2, 3% 먹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급등을 하잖아. 수익 곡선은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안 올라가고 있거나 밀려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느리거나 단계별로 갈 수 있어도 흐름 만들어가는 거 보통 수급 바닥 자리들이니까 수급에서 올라오는 자리들이니까 또 만들어 갈 거예요. 가고 있고요. 오늘 매수해서 올라온 종목도 시간에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밀리기는 했는데 이것도 잘 만들어 갈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기 강했던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저 역별에서 올라온 애들이 은근히 좀 됩니다. 보여집니다. 이런 애들은 사실 이거 힐릭스, 미스 이런 애들은 크게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없죠. 타머도 그렇고. 지원 수급 관점에서 애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계별로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굳이 저런 애들을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추세를 유지하면서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신규지는 신성이가 상한가고 삼성출판사도 오늘 급등을 했고 아시아나도 올라왔잖아. 그죠? 아시아나도 거래량으로 보면 신고가 한번 만들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 살짝 밀렸어. 그럼 내일 개파락해서 밀린다 그러면은 아래 꼬리 잡아야지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애들. 이 거래량으로는 이게 신고가 한번 만들어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거래량이 아니라고. 그러니 매수해가지고 오면서 절묘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어제 오늘 매수했으면 딱 좋았는데 이제 이거 펜택을 보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못 봤지만은 딱 좋단 말이에요. 신고가 한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로 초점 맞춰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지금은. 테마도 안 먹히고, 섹터도 반도체도 다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그 외에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엔캠만 계속 가고 있어, 지금. 엔캠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신규 중에 신동이, 신돌, 산돌, 아이고. 산돌이, 이게 뭐 저기 이슈가 AI 쪽 이슈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이런 애들도 이제 자리 괜찮고. 거래량과 흐름으로는 거래 많이 터졌던 자리가 위쪽에 있잖아. 지나치게 높게 오르지 않고 신고 거래나 거래가 왕창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아래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앞에 상단까지. 거기서 오늘 급등을 한 거잖아. 이슈 나오면서. 그러다가 장중에 고점까지 올라갔죠. 대길은 뭐다? 간단한 이야기. 종목별로 그 수급 흐름을 보시라. 지금은 철저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서 종목별로 선별해서 봐야 될 장세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합니다. 만일에 못 가고 밀린다? 그럼 밑에서 또다시 시간차 두고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장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렌시스도 밑에서 잘 올라가다가 밑에서 다시 올려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렌시스도 한편으로 수급 관점에서 나름 로봇주 쪽으로 일부 좀 볼만 하겠고요. 로봇 자동화 쪽으로. 외에는 이제 시장이 이러니 조강피어, 얘는 품절주인데 조강피어 같은 애들이 급등을 하고 움직이고 참 재밌습니다. 뭐 저평가주로 주로 많이 분류가 되거나 품절주로 분류가 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영호 회장인데 아무튼 이런 애들은 이렇게 횡보할 때 보유하고 있다 기다리면 급등을 한 번씩 하죠. 급등을 한 번씩 하죠. 얘는 중가상 전에 한 2, 3년 전에 상단까지 올라왔네. 자, 뭐 나는 여유가 있어서 그냥 보유하고 가도 돼. 그럼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은 올라갈 거예요.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올라가게 돼 있다. 되어 있다. 한국어로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수급 관점에서는 매집한 세력들이 만들어서 올린다.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얘는 뭐 이제 뭐라고 딱히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매매하기가 녹록치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매수해서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보유하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조강피역이 올라오는 거 보고서 요즘 시장이 참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모베이스도 뭐 과거에 이렇게 수급 라인 체크해 놓았던 건데, 모베이스도 한번 또 튀어 올라왔고, 고정바이어, 아휴, 저 까나리아, 얘도 하한가 몇 방 맞다가 다시 밑에서 올려치고 있고, 캠트러스도 올라오고, 이거 어느새 이만큼까지 내려왔었네요. 그 다음에 제주은행이 지난주 무방에서 내일 지난주 여기서 무방했잖아. 여기서 29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거 음봉 내려오면 제주은행 매수합니다 제가 되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매수하신 분 없죠? 매수하신 분 있어요? 매수했으면 대박이었잖아. 우리는 다른 종목 집중하느라고 매수 못했어요. 사실 놓쳐버렸어. 이 같이 움직인 애가 푸른 저축이에요. 푸른 저축. 그럼 두 개를 좀 수급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제주은행이 과거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내일 반전에 밑에서부터. 네, 절묘하게 올려치기 한 자리가 요 자리였죠. 그죠? 7,000원, 8,000원 사이. 그리고 최근에는 10월 달에 상한가를 보냈다가 3개월 동안 내리고 다시 저점 자리에 만들어서 거기서 올려쳤죠. 상단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올린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지방은행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불거지고 나오고 했는데, 자, 그럼 제주은행은 그렇다고 치는데 푸른저축은 또 수급 관점에서는 1년 전에 괜찮았어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다고요. 그런데 레벨 다운 시키고 또 레벨 다운 시키고 바닥기다가 최근에 불과 일주일 만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만들어 올린다라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제주은행이 단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이 단일가 들어가니까 수급이 푸른 저축으로 쏠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급 관점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단 잡주들은 제외를 하고 본다 그러면은 다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등한 종목들이 물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샘플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 많이 거래 터트리면서 물론 얘는 여기서 요 폭이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9%, 9%는 한 10여 프로 정도가 되는 구조고 다른 거를 좀 보면 뭐가 있을라나?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삼성출판사도 비슷한 맥락이네. 저거하고 아시안 아이디티하고 거래가 증가했었던 자리, 거래가 터졌던 자리.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거래가 여기서 상한가를 갔어. 이 거래로 상한가를 갔어.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터졌었던 가격 구간이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한가 갔던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보면은 이 정도에서 평단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매수 가격이. 위에까지 윗꼬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평단으로 볼 때는 이 정도 구간이 평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18,000에서 20,000원 사이가. 이해되시죠? 근데 왜 그 자리를
절묘하게 지지를 시키고 있느냐 이거지. 여기서도 또 올려쳤잖아. 여기서 또 거래 터졌잖아. 계속 내려오고선 지지되고 내려와도 지지되고 그리고 다시 올렸죠.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었다. 아시아나 IDT도 같은 맥락이죠. 거래 터지고 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거래 터지고 세 번의 거래만 포함을 하더라도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그 거래가 터졌던 가격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 그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 매매하고 종가상 신고가를 만든 거죠. 삼성출판사하고 같은 패턴인 거지. 계기는 뭐다? 얘도 신고가 만들어 갈 거고 삼성출판사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또다시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삼성출판사는 시간에 올랐네. 올려놓고 누를 수도 있어요. 갭 떠서.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누르면은 지지되는 자리는 요 라인이 되겠죠. 24,000원 정도가 되겠죠. 매수해야 되는 거지. 자, 자꾸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보다 보면은 또 그러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였어? AMT? 아니 뭐였지? 나머지 오늘 올라온 종목들도 좀 볼게요. 이런 거. 이수페타, 이수스페셜티. 얘도 보면은 이 앞에서는 뭐 신규 상장 종목 초반엔 엄청나게 계급등을 했었잖아. 근데 절묘하게 지지되는 자리들이 있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살짝 올랐네.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디가 될까? 또 뭐 보였던 게 있는데. 나머지들은 좀 패스하고.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샘플로 이야기했는데 그 종목들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신성델타도 수급 라인 잡아놨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조곤조곤 하면서 신고가 만들어서 올라가네요. 그다음에 소형주. 그래도 뭐 화성 RNA는 뭐 현대에서 지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부각돼서 또 오늘 올려쳤는데 얘도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개별주들은 상대적인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수급 패턴들을 잘 눈여겨보세요. 파워로직스도 그러하고 신성 델타도 그러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은 종목들이 현재 다른 종목들이 같은 패턴에서 올라가다가 주로 이제 올라갈 때 물리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오면은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올라갈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들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 분석을 할 때 접목을 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갈 수 있을지,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잘라야 될지 등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는 기준으로 좀 볼 수 있. 지수가 뭐 10월에 패닉셀 한 번 더 나오면서 쉽지 않게 만들어갔지만 또 단기간 내에 그렇게 만들어가기는 옳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시장이 뭐 코스피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코스피가 급등하고 또 올라가고 계속 가기는 어려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2차 전지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올해도. 언더퍼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외국계 쪽에서도 그러하고, 에코프로 언더퍼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형주 아까도 기아차, 현대차를 봤듯이 신고 엄청나게 상승 흐름 만들면서 신고가 갔을 때가 이때였단 말이죠. 횡보를 하다가 밀렸어. 신고가 얘는 뭐 상대적으로 덜 밀리긴 했죠. 근데 과연 BM이 신고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얘도 뭐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이 내렸다라고 하기도 어려울 텐데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이때처럼 그냥 이 정도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냐.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여기에서 놀던 개미들이 다 포기를 해야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기아처럼. 삼성전자처럼. 더욱더 이제 미국의 노인네들 계속 대통령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나이 들고 내일 모레는 갈 양반들이 놈의 권력 또 잡아보려고 저러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인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흔히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러한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종목들이 다른 섹터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그러니 금융이나 저 PBR이나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내적으로 뭐 아무튼 오늘 또 윤통이 뭔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초등학교 무슨 교육? 아무튼 교육과 관련된 얘기하니까 시간내로 종목들을 움직였죠, 그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죠. 메가MD가 최근에는 N응률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데 시간내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정책주의긴 하지만 정책주의긴 하지만 최근에는 뭐 정시 테마들도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라는 거. 종목별로만 계속 수급 종목들 별로만 계속 돌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거.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NN율도 수급 들고서 계속 최근에 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지만 한 번쯤 상단까지 움직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앞에 지금 중반에 작년 여름에 터진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죠? 중간 정도 위치에 있잖아. 이건 만들어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때처럼 빠르게 만들어서 올라가진 않았어도 누군가 이때 당시에 과거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엄청난 거래를 통해서 매집을 해놓은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먹으려고. 그거를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매집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수급이라고 표현하고 그 가격 라인을 보고서 우리는 매수해서 기다리면 되겠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보유해볼 만하네? 등등에 대한 매매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거나 아직도 여전히 계속 연말부터 언급했던 수급과 관련된 흐름. 제가 매매를 하는 세력 가치주의 거래량을 중심으로 한 매집 패턴들의 또 다른 편으로 수급 저점과 수급 가격 라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계속 그 관점에서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들이 단기로 공략할 때는 이제 시그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잘 노려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밑에서는 바닥권의 종목들 기다리면 올라오잖아. 현대건설기계도 계속 보시라고 했잖아. 현대건설기계 바닥권이면 느려도 보세요. 얘 올라옵니다. 연기금 애들이 올릴 거라고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올라오잖아. 누구야? 연기금이잖아. 되게 힘겹게 만들어서 올려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갈 듯 눌러놓고 또 올라갈 듯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자. 주봉 20선을 100일선을 돌파했으니 주봉 20선 돌파했다고. 그냥 누르고서 시간차 두고서 또 이제 올라올 거라. 위로는 이제 매물이 조금 약화됩니다. 급등을 할지 천천히 추세를 타면서 올릴지는 봐야 될 텐데 연기금에도 수급 들어오니 뭐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이때처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은 스윙 관점에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올라오는 거고 단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종목들 단기로 기다려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해 가면은 뭐 단기 수익 극대화시키면서 스윙 관점 종목들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고 좀 만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정상적이지 못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선진국 지수들만, 선진 지수들만. 상해는 오늘도 1% 빠져가지고 죽어라 한다라는 거. 아이고, 죽었네, 그냥. 그런데도 중국이 미국보다 성장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고 세계 경기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녹록치는 않은 장세입니다. 녹록치는 않은 장세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그래도 단기 종목 물론 100%라는 없지만은 100%는 없지만은 잘 만들어서 종목마다 그냥 2, 3%, 3, 4%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매수를 하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먹고 있어요. 하락장에서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주요 포트 종목들은 또 포트 종목들 나름대로 보유하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가면서 좀 더 수익을 크게 여유 있게 만들어 가면 될 거고요. 그렇게 좀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아침에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 좀 보고 매매 이어가고요. 내일 또 이어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를 했든 안 했든 계속 좀 복기를 해볼 필요 있어요. 오늘도 뭐 매매는 안 했지만은 뭐 우리 매매했던 아시아나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보면 딱 수급 라인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 계속 좀 복기를 해 가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종목 다 매매할 수는 없듯이 매매 안 했더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종목들을 계속 좀 복귀하면서 수급 흐름들을 체크해 가면은 나중에 그러한 패턴의 종목들을 보면은 눈에 잘 들어와요. 아, 이거 사면은 가겠구나. 사면은 가겠구나.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막내가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고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그랬더니만 체육이래요. 그 다음은 스포츠래요. 국영수는 그랬더니만 국영수 중엔 수학이 좋대요. 체육 좋아해? 그러면 체육을 수학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축구도 이게 수치를 머릿속으로 이용해서 아빠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지금 스포츠는 그렇게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돼서 나온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야? 알면서도 물어봤죠. 그럼 뭐야? 끊임없는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손흥민이가 하루도 눈 오든 비 오든 빠짐없이 뭐를 했느냐? 아빠가 그 훈련을 시켰대잖아요. 운동장 돌면서 공 안 떨어뜨리고 그걸 축구 용어로 뭐가 있죠. 안 떨어뜨리고 계속 양발로 차고 도는 거. 우리 애가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종목 분석하고 복귀하고 전 종목 돌려보고 그런 거 좋지만 수급 관점에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매매를 했던 안 했던 반복적으로 패턴들을 연구하고 보고 수급 흐름을 좀 체크해 보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이제 훈련인 거죠. 연습이고. 자, 그래서 시장이 뭐 그렇게 화랑장이 아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박스권 장세와 뭐 선진 지수는 미국은 신고가 간다라고 하지만 이머징 마켓은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별 장세를 강조를 했듯이 종목별로 잡주들은 빼놓더라도 종목별로 수급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읽어가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좀 확신합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할 거고 종목들을 좀 복귀하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